이건 연극입니다. 청춘, 희망, 공감 등을 얘기하는 콘서트나 토크쇼가 아닙니다. 대본, 배우, 관객으로 이루어지는 연극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살아있는 호흡과 몸짓으로 일어나 바로 지금 여기서 사람을 만나는, 그러나 결국 환영인 연극입니다. 검은 무대 위에 극의 장치로 서 있는 세 개의 문틀은 통로가 됩니다. 거기 매달려 있는 거꾸로 가는 시계, 초침만 무한 반복으로 째깍거리는 시계, 그리고 멈춰진 시계가 표시하고 상징하는 시간 속으로 넘나드는 통로. 그 시간 속에서 열리는 일들은 공존하지만 만나거나 마주볼 수 없습니다. 이런 대본의 설정을 이러저러한 드라마나 효과 없이도 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이것은 그럭저럭 흘러갈 연극입니다. 저는 멈춰진 시계가 걸린 통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제 시간은 멈춰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계가 다시 돌길, 멈춰진 시간이 다시 흐르길 기다리며 객석과 마주할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어쩌면 이 시계는 끝내 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연극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텅 빈 무대로 남겨진 후에도 기다린다, 기다림, 표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저는 이곳에서 멈춰진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그 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를 기다리며 외롭지만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겹지만 않습니다. 왜냐고요? 암전 후에 들고 나올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어쩌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멈춰진 시간이 다시 흘러야 하는지, 과연 가능한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다른 시간들은 제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도대체 뭔지 아닌가요? 제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저하고 마주하고 계신 여러분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너의 빈잔에 술을 따라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술을 따라라. 보라 거대하게 몰아치는 태풍의 쓰라린 칼바람, 저 더러운 것들 싹 쓸어서 우리 해방의 불 밝히리라. 뭐해?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구나? 지금 안 일어나면 늦는데? 어쩌지? 내가 가서 깨워줄 수도 없고. 뭔 일 있으면 문자해? 여튼 클럽에서 봐. 잠깐. 아, 맞다. 알츠하이머도 아니고 이 오빠 오늘부터 야간 주지? 그걸 왜 까먹었지? 기계랑 씨름 앞에 나서 내느라 연락 바쁘겠다. 괜히 쓸데없이 병원에 다녀서 그래. 뭐야? 그럼 일주일 동안 딴옷방학이라 되네? 아! 갑자기 왕 쓸쓸해지고 연락 보고 싶어진다. 자, 한 모금 마셔봐. 아이씨,
과실에도 이 방법 말곤 정말 없는 거야? 미쉐 위스키인데 어때? 빈속이라 확 올라오지? 응? 양놈들 이거 하나 좋아? 인간적으로 이건 꼭 이래야만 하냐고.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건 살아남는 거야. 그게 본능이니까. 왜 그럴 때 안 가고 고집 피웠어? 이 난리통엔 무조건 살아남는 게 최선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나한테 이런 잔인한 과제를 던졌냐고. 아이, 말 조심해. 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누가 들으면 다 돌아가면 다음으로 되는 수가 있어. 잘못하면 나까지 등등이 쓴다고. 한때는 그래도 뭐 동료고 이웃이고 형제 자매였다고? 동네 찾은 놈이 하는 줄 알아? 안주머니 있는 그거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사람 머리통 하나 날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권총이야. 저기 무지막지하고 시끄럽게 터지며 벌겋게 피어오르는 게 저녁 노을이고 단풍이야? 수백 사람 목숨 우습게 가로만드는 폭탄이라고. 머리 위를 쌕쌕 끓이고 날아다니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떨어지는 게 새똥이냐고. 우린 지금 폭격기가 떠다니는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거라고. 전쟁. 아군 아니면 죽여야 할 적 딱 둘뿐인 전쟁. 괴물이 되라.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망설이지 말고 살아남으라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서울 수복했으니까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야. 그럼 다음 순서는 뭐겠어? 싣고 올라가서 빨갱이 새끼들 다 쳐죽인 일만 남았지. 그게 뭘 뜻하는지 몰라? 사느냐 죽느냐. 서둘러! 그 다음엔 그 다음? 아이씨, 뻔한 걸 왜 물어? 굴레방다리 쪽에 임시로 차려진 서청지의 사무실 가서 잠시 상황 보고 올게. 그 사이 끝내. 다시 돌아올 땐 혼자가 아니라 청년의 사람들과 같이 동행할 거야. 완전하게 끝내자고. 어? 엄마. 아빠 아직 안 들어왔어. 오면서 통화했는데 해보자 모임 끝나고 그때 공차 옥상에서 짝새 방패 맞아 머리 다친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보고 온다고 했는데? 그래.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는 원룸에 청소할 것도 없네. 아빠 성격 알면서. 왜? 이혼했으면 남이라며? 남 걱정할 시간도 있고 팔자 좋네 우리 엄마. 끝날 시간 아직 멀었잖아. 빨리 그 커피나 마셔. 병원 아까 갔다 왔지. 걱정 마. 많이 좋아졌대. 그 의사 돌팔이 같다니까. 성질은 아빠 얼굴 보고 바로 넘어갈 거야. 내일 놀토거든요. 또 그런다. 왜들 이러실까? 자기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요. 상담 치료는 내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알았어. 내가 애야? 읊어봐. 평택에서 집에 가는 차 시간표. 힘내고. 사랑하지. 묻지 사랑해요 미영씨. 펑이 울음소리가 이다지도 서글픈 걸 이제야 느끼다니. 이 정도면 외로운 결말치고 나름 긍정이야. 이것도 연출인가? 아름다운 환영은 사라졌노라. 마지막 장면이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당신은 병을 앓고 있어. 심각한 열병. 어쩌면 정신병일지도 몰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분별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애같이. 오늘 밤처럼 분명하게 자각했던 적은 없었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면서? 신성한 의무? 집과 남편, 아이들은
남들이 뭐라고 할지 아무렇지도 않아? 무엇보다 먼저 아내이고 어머니야. 지금 날 걱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널 비난할 생각은 칫거리만큼도 없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래, 끝까지 살아남아. 제발 죽지 말고 살아.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거기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 속임수나 변명으로 그 사실을 뚫고 나가려다 스스로 파멸의 길로 빠져들지 모르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며 파멸했어야.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기 아내나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하는 가장 두려운 일 앞에 서게 되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진정성 없는 그따위 싸구려 연기는 집어치워. 끝까지 날 비참하게 만들어주니 고맙다고 말해야 하나? 참 낯익은 장면이야. 아니다, 그런 기적은 없어. 너 같은 이들이 살아남아 큰 소리 치겠지? 예술이 어쩌고 삶이 어쩌고. 이 순간 비극의 끝이 예극의 시작이야. 죽으려는 당신이나 죽여야 하는 나나 몸서리치게 외로운 밤이다.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무대에는 세 개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복, 방송용 웃음소리, 공장 옥상, 짭새, 아마도 저기 극장 밖 오늘 대한민국 평택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을 시간이겠고, 전쟁,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서북청년단, 굴레방다리, 거꾸로 가는 시계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은 분명 1950년 9월 28일 밤 서울 어디일 겁니다. 1950년과 오늘 멈춰진 시간 속에 머물면서 숫잔을 기울이고 있는 이곳, 무대의 인물, 이것들의 상관관계가 이 연극의 주제일까요? 자, 연극은 그럭저럭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주문입니다. 야! 세계 최고의 글작 울따님이 이 남루한 원룸에 왕림하셨네. 식사는 하시고 드셨습니까요? 공부만 간다더니 누구랑 마셨어? 매운 닭발하고 소스 따갑니다. 혼자 마셨어? 매운 닭발하고. 이쪽에 그렇게 자극적인 거 자꾸 먹으면 속 버려. 밥 차려줄게. 근데 뭐가 있긴 해? 물어서 뭐해? 우리 딸은 밥 먹었어? 그럼 아직 시간 있으니까 금방 장바다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내일 먹을 콩나물국도 한다까지 써. 조금만 기다리셔요, 아버님. 됐어, 인선아. 아빠는 인선이 얼굴 본 걸로 배불러. 해장도 되고. 아니라니까, 나 알바비 받았거든. 아이고, 그냥 앉아있어 주세요, 우리 딸. 설마 한 병 먹고 취해서 딸 붙잡고 울려는 건 아니지? 울지 뭐 울긴 좋아. 아, 취했어. 인선아, 응? 알바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되냐? 대한민국 고사는 됐잖아.
설마 아빠가 너 하나 공부 못 시키겠냐? 아빠. 응? 아빠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알았다. 이러다 더 싸울라. 일주일 만에 보는 우리 딸하고 아까운 시간 낭비할 수 없지. 아빠가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딸 옆에서 다정하게 앉아만 있어주세요. 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이 술이라는 게 제대로 있지 않거나 함께하는 이들에 섞여 하나가 되어 오르지 않으면 사람을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옳게 취하게만 한다면 더불어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매개가 될 수 있죠. 축제 같은. 단 요놈의 술은 자기 증식 능력이 있어 어느 지점을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술이 들어가는 몸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사실을 경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풋술의 위험을,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의 몸에 대한 이해도 경계와 이해로는 부족하고 술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첫 경험 역시. 몹시 외롭다고 말해. 단 한 명의 관객에게도 박수받지 못하는 마지막 무대 인사가 슬프고 비참하다고 말하라고. 이런 걸 꿈꿨어? 어?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용서라도 청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잡지 않은 건 다 네 선택이고 책임이야. 나 정말 살기 위해서지 다른 의도 그런 거 없어.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야. 죽자고 꿈을 꾸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날 죽이는 건 바로 너야. 말해봐. 진짜 왜지? 얘기해준 분량이 못해도 산막 인형의 집 전체 분량은 넘고도 남지. 날 좀 이해시킬 순 없나? 빨갱이는 다 같은 빨갱이지. 넌 대체 뭐가 다른데? 진심으로 알고 싶었다면 진작에 알았겠지. 연긴통 늘진 않고 그럴듯한 흉내내기에 급급하지만 임기응변 뛰어나고 눈차는 빠르잖아. 면죄부라도 받고 싶어? 연출로서 배우를 공감하게 만들 연기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가. 북이든 산이든 가서 다음을 기약하면 되잖아. 목숨줄 끊어진 몸뚱이가 어떻게 꿈을 꿔? 한 세대가 끝나고 또 한 세대가 끝나고 60여 년쯤 흐른 후엔 내가 꾸다만 미완의 꿈을 마저 꾸는 이들이 세상을 가득 채울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비극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진 않을 테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애초에 모든 싹이 잘려나갈 거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이 그 비극을 잉태했어. 남과 북 예외 없이. 생존은 승자의 몫이야. 전쟁엔 승자도 패자도 없어. 살아남아 자기 것을 지키는 자가 승자인 거 몰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란 단순한 진리를. 그래서 이해시켜달란 네 말이 빈말인 거야. 개소리나. 혁명은 이 시대를 관통해서 유령처럼 떠돌다 다시 자기 땀과 피, 그걸 지탱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의 몸통, 그것 말곤 더 이상 팔 게 없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 의해 그들 스스로 맞잡은 선들로 되살아나 결국 이루어지고야 말 거야. 그게 역사니까. 지금 이 순간 날 이해시키지 못하는 네 꿈이 몽상이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처절한 결말이니까 차마 그럴 순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의연한 척 두려움을 겨우 삼키고 있는 널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내가 어리석어 보여? 이만하면 충분해. 꿈꾸는 이의 머리를 겨눈 그 종에 방아쇠를 당겨야만 끝나는 마지막 장면의 연출. 마지막 장면의 연출. 개 같아. 우리 인선이가 벌써 이만큼 컸어. 아빠가 인선이 다리 100원 동안 만큼. 세월 참 무섭다. 내 다리 굵지? 허벅지는 아빠 닮았으면 날씬했을 텐데 어째 엄마를 닮아버렸어? 하긴 요즘 꿀벅지가 대세긴 하다. 우리 딸 방황도 곧 끝나겠지. 방황?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방황이라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인선이는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 아빠는? 아빠가 먼저 울었잖아.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나도 말해줄게. 아빠가 제일 힘든 건 우리 인선이가 힘들어하고 방황하는데 다 아빠 때문이었어. 함께 해주지 못해서, 늘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딸이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늘 함께 해주지 못해서. 아빠 외롭구나? 아니, 외롭지 않아. 이렇게 인선이가 옆에 있는데 뭐가 외로워. 내가 제일 힘든 건 아빠도 엄마도 어쨌든 살아보려.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괴물 같은 그것 하고 외롭게 싸우고 버둥거리다 바삭바삭 말라가는, 그러다 결국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야. 괴물 같은 그거? 괴물 같은 그거. 우리 인선이 다 컸네. 아빠, 응? 다시 정규직 복직하고 임금도 전보다 많이 받고 엄마랑 화해해서 우리 세 식구 함께 살게 되면
아빠도 엄마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까? 아빠 말처럼 방학을 마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도 받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신랑 만나 좋은 환경에 살게 되면 아빠도 엄마도 나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까? 아빠, 응? 나 그딴 거 더 이상 안 믿어. 내가 너무 빨리 커버렸지? 우리 인선이 꿈이 뭔데?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되고 싶은 거. 초등학교 다닐 땐 가수가 되고 싶었잖아.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아빠가 술 먹고 노래하면 어느새 배워서 불러주고 유행하는 노래도 알아야 한다며 불러주고. 인선이 노래 듣고 싶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네. 처음엔 슬펐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늘 따라다니던 불안도 두려움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홀가분해. 왜 꽃을 피우지 않니? 봄이 온지 오랜데 왜 싹을 틔우지 않니? 봄이 온지 오랜데 난 저는 5가지 불문의 원칙을 가지고 술자리를 합니다. 근데 이 술의 원칙은 학문, 예술, 혁명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자로서 술 얘기를 주로 합니다만은 왜 이 원칙이 학문, 예술, 혁명의 원칙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연극하는 중간이거나 또는 끝나고 나서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원칙은 이런 겁니다. 사자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저불문, 청탁불문, 원근불문, 쥐야불문, 생사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술을 마심에 높고 낮음을 묻지 않고 맑고 탁함을 묻지 않고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으며 때를 묻지 않고 살고 죽음을 묻지 않는다. 말 그대로의 뜻도 있지만 2-3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중의적인 말들이죠. 순서도 중요한데 일단 건너뜁니다. 다음이라도 밥만 먹고 숨기라도 할까봐 미안하시나? 에이, 설마. 인공기가 불러기는 서울에서 벌건 대낮에 수고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감히. 이야, 쌤은 좋다. 이 나비통에 소풍을 따오고. 예수가 있냐는 배우들의 낭만인가? 전세가 곧 뒤집어질 거라는 소문이던데. 역시 눈치 하나 빨라. 시간 문제지. 겁나? 내가 있잖아. 내가 더. 당신은 이것들이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가. 골치 아픈 일 못 꾸미게 잘 잡아놓기만 하면 돼. 만약에 잘할 거야. 지켜야 할 게 있잖아. 포기할 수 있어? 왜 날 지켜주려 하지? 당연하지. 우리가 남이야? 내가 당신한테 마음을 열었던 건 단역 배우로 전전하던 날 알아봐주고 막걸리 한 사발 사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것 말고 우리에게 남은 것도 없잖아. 그 어떤 이해관계조차. 사람이 사람 좋다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난 사회주의자들하고 어울렸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때려잡아야만 한다며. 처음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고 피난 갈 때를 놓쳐서 따라와냐? 덕분에 이렇게 더 끈끈한 사이도 되고 2년 무덤 갈 때나 가시고 가라 그래. 중요한 건 내 편인가 아닌가 둘 중 하나야. 내가 쓴 편이 그들이 아닐 뿐이고 그들을 때려잡는 내 편을 무조건 따르는 거지. 왜? 내 편이니까. 그거 결국 당신도 내 편 됐잖아. 우습네. 동네 패싸움도 아니고.
거창한 이유는 잘난 놈들끼리나 따지라고 해. 우린 우리 살기라면 충실하면 되니까. 술만 먹으면 이쁘처럼 말았잖아. 언젠가는 인정받는 유명한 배우가 돼서 그들을 비웃어줄 거라. 사사건건 날 무시하는 고매한 사상인이 어쩌고 하면서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고, 외롭다고. 자존심 상하게 늘 그들 말이 맞았으니까 그때뿐이지 죽일 만큼 미웠던 적은 없었어. 그럼 지금부터는 죽을 만큼 미워해. 진짜 죽여야 할 줄 모르니까. 가입하신 박기섭님의 사망보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수령에 관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지급정지 가처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실 개새끼들 하다 하지 이제 별. 당신이야말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피난가자 하지? 도박판에서 판돈이 적을 때 잃지 않고 따르면은 한 번쯤은 두 눈 질끈 감고 질러야지. 사팔방땡이라도 잡은 듯이 기세를 불러야지. 시터비지 못하게. 내패 주머니 사정이나 매달려 눈치보단 구경꾼 시세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 다 틀리든지 왕창 따든지 서북 청년단 애들 똘만이나 하기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 여기에 전쟁이 키워준 당신 판돈에 나까지 껴있다는 말처럼 들리는 거야. 서울에 남아 빨갱이 짓 한다는 것들 명단 받는다고 했을 때 서청 애들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봐서 했어. 당신이나 내가 원해서 터진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되면 그만이야.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늘이 중교에 살아남기만 한다면. 확실히 보장하는 거지. 우리는 한 배를 탔어. 공동 운명체. 무대에서가 아닌 삶이 연기가 되다니. 명심해. 껐다 하면 둘 다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강제로 나까지 끌려 올라가는 상황이라도 닥치면. 그때? 글쎄! 우리 서로 일면식도 없는 남이 되겠지. 다 잃던가 크게 따던가. 잘 생각해. 지켜야 할 건 여기 있다는 걸. 아, 날씨 좋다. 고저불문이라 술에 도수를 묻지 않는다. 맥주, 소주, 양주 따지지 않고 마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수가 0인 물이나 차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차를 술처럼 마시고 술을 차처럼 마실 수 있는 경지가 신선의 단계죠. 술을 마심에 학식과 교양, 신분과 재물, 연령의 높구나 좀 많고 적음을 떠나 허심탄회해져야 된다는 뜻도 되고 술이라는 물질의 세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맞잖아. 우리 미영씨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빠? 아침? 엄마한테 토요일 일요일이 어딨어. 한주가 그냥 7일이지. 곧 있으면 재벌 되겠다. 난 재벌이세.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아니다, 오늘이겠네. 설마 너 그 짓 아직도 하는 거야? 설마 그 일 아직도 하지? 제정신이야? 왜 그러는데? 제정신 아니니까 병원 가서 상담 치료받고 있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미친 듯이 놀며 공부는. 너 정말 대학 안 가? 뭐하라고 대학을? 아니, 요즘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벌어먹고 사는데 대학은 기본이야. 엄마 이러는 거 보면 가끔 웃겨. 스카이 출신의 학생운동 했으니까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지 않다고 인증도 받았을 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 다준이야? 맞다! 와이드 나와서 YFC가 생겼나 보다. 대학 나오냐? 전공으로 식견도 높이고 선택의 폭도 넓히고 뭘 하든 경쟁력이 생기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말해놓고도 웃기지? 너 정말 가기 싫어서 그래?
그거 진심이야? 내가 뭐 효녀 심청인 줄 알아? 부담스러운데? 너무 기대가 커. 나 네 엄마 맞니? 요즘 대학 몰라서 그래? 학문의 전당? 딱! 직업 알선소야. 아이 저질 직업 알선소. 고등학교는 3년이면 좋게 고등학교를 4년 더 다니라고? 그 비싼 등록금 감당할 여력이면 그 돈으로 차라리 산티아고 여행을 떠나던지 기아 난민 구호금을 내거나 이름 밝히고 기부하겠다. 엄마는 아직도 내가 마냥 철부지로 보여? 응. 모르지? 의외로 나 같은 애들이 많다는 사실. 빤한 승부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아.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찾을 거야.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몰라도. 인생이 게임이야. 그래서 그 룰은 어떻게 찾을 건데? 엄마가 그럴듯하다고 느끼도록 표현하자면 그 룰은 International, Revolutionary, Fundamental, Variety, Voluntary, Solidarity 같은 것이 복잡하게 얽힌 소셜 네트워크의 형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층 더 파스티브하고 오프미스틱한 애니튜드를 통한 프레시스로 가서 세수하고 이나 닦아. 문술 면접만으로 입시 전형하면 서울대도 수석하겠다. 이 천하의 이빨아. 보험 설계사에 저녁 파트타임 학원 강사에 주말 가외 선생에 가끔 청소인력 일당 직원이신 김미영 여사님, 주머니 두둑하시니까 행복하세요?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래. 그럼 하지 마. 하지 말고 멈춰. 세상사 다 만만하기만 보이지? 그리고 엄마가 먼저 찾아서 알려줘. 그 규칙과 원칙 그리고 방법을. 혼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지인장이 그것 따라 엎었어. 같이 하면 되잖아. 말로는 세계도 귀엽겠다. 나도 잘 모르니까 엄마가 먼저 찾아서 알려주면 되잖아. 그럼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한다. 우선 좀 환하게 웃으시고요. 얼굴에 좀 자글자글한 거 봐라. 미영씨 스마일 웃어요. 오케이? 삐뚤이로? 근데 지금 몇 시야? 몇 시긴 몇 시야? 11시지. 뭐야? 진짜 말하지 늦었잖아. 놀토라며. 약속 있단 말이야. 여유 있게 화장하고 있어서 9시도 안 된 줄 알았네. 엄마, 그리고 그 화장 너무 촌스러워. 엄마 얼굴은 피부색을 톤다운시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글로시 메이크업이 어울린다고. 너무 밝게 하면 오히려 커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김미영 여사 사랑해. 아파트 대출금에 생활비, 의료비, 학비, 교통비는 다 어쩌고. 숨쉬고 움직이는 게 모조리 돈인데 그 돈은 다 어쩌고. 글로시 메이커? 청탁 불문, 막걸리, 총주, 소주, 맥주, 술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마신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불문은 술의 본질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맑은 이와는 술을 통해 그 맑음에 젖어들고 탁한 이와는 탁함의 이유를 깨서 맑아져야 술을 제대로 마신다고 할 수 있죠. 술을 통해 무장된 자신의 성격 갑옷을 벗어던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솔직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자칫하면 맑은 이를 탁하게 물들이고 탁한 이에게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속도를 잘 조절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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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이 부르는 나도 진실로 불러라 청산의 모든 벌써 와 있었네요.
혼자 오나요? 선배님은 챙기실 게 있다고 먼저 가라네요. 뜬금없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하고 무슨 일 있어요? 햇볕은 아직 따가운데 물빛이 벌써 찬 거 보면 가을이 오긴 왔네요. 산에 오를 것도 아닌데 복장이. 어색해요? 아니요.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태가 역시 타고난 배우 맞네요. 고민은 끝나셨어요? 쉽지 않네요. 그쪽은? 옷이 말해주는데 안 보이나 보죠? 그렇군요. 오늘 올라가나 봐요. 가긴 가는데 북이 아니라 산으로. 오늘 밤 많은 사람 며칠안 동행하기로 했어요. 일단 올라갔다 전선 이동 상황 봐서 적당할 때 넘어가게요. 훨씬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바로 안 넘어가고 어쨌든. 마음 가는 대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을 거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자학하는 버릇은 지병인가요? 세상스러운 말투가 아니어서요. 열 올리면서 토론하다가도 나만 나타나면 말들이 애매해진다는 느낌이 늘 드는 것도 자학이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쪽은 관심사가 다르다고 여겼고 별 흥미를 안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단 한 번도 무시한 적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격지심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잘 들어도 우린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다. 그래서 외로운 거야. 외로움은 우리를 강하게 키워줄 거야. 우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 그 외로움을 배워야 하는 거란다. 스토크만 대사군요. 심정이 지금 그래요. 결단의 순간에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할수록 판단이 쉬워져요. 수많은 말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 아닐까요? 때로는 별 필요 없는. 당신은요? 가끔 거꾸로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힘없는 진실이 무슨 소용이야?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고민은 끝났고 결단은 내려졌네요. 카트린 대사가 문득 떠올랐을 뿐이네요. 지금 우리에게 그 어떤 결정도 쉬운 길이 아니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뿌옇게 핀 안개를 헤쳐나가야 하는. 길은 있겠죠.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 수 있는 거라도. 선배님 설득하는데 거들어주세요. 선배님하고 동행하게요? 무조건 먼저 올라가시게 하려고요. 그게 안전하니까. 해주실 수 있죠? 원근 불문. 술자리를 청하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그것도 좋죠. 우리는 주로 가까운 사람과 술자리를 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주제로 삼아 낯선 타인과도 친근한 벗처럼 늘 만나는 사람도 처음 자리하듯이 조심스럽게 하루하루의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일상을 지탱하는 무의식에서 그것을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주는 무의식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나노의 세계에서 몇억 광년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움을 가로질러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술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잠깐 뜬금없이 술에 대한 이야기 세 꼭지 원근 불문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무대 위에서 하는가, 이런 인물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 인물은 현재 이적단체 구성, 국가별난의 선전선동,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여러 노동자 투쟁의 배후로 2심에서도 국가보안법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세계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로서 술을 몹시 좋아하는 술꾼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주의자의 사회주의는
중국이나 북한이 참칭하는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세계혁명을 포기하고 일국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위로부터 강제하는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사회주의가 아니니까요. 그 뭐냐고요? 이게 연극입니다. 학술 토론회나 토크 콘서트가 아닙니다. 잘 지냈어? 혹상 늙어서 주름 자글자글한 거 안 보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뭘 짜증나서 불렀어? 보험료를 몇 년 부었는지는 알아? 확 뒤집어지기 전까지 안 죽으면 되겠네. 걱정 마. 죽더라도 그때 가서 죽을 테니까. 뒤집히면 보험금도 필요 없을래나? 농담이 나와? 모조리 가압류에 차압당하고 혹시라도 기대했던 게 그거야. 그거 해지해서 당신 뭐라도 하는데 보태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당신이 왜 미안해? 왜 미안하냐고 이 바보야. 미영아,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나한테 화가 난 거지 헤어질 만큼 미워한 거 아니잖아. 부부가 헤어지면 남이라는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점점 더 너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죽을 만큼 힘들어. 미영아, 응? 아니, 미워. 죽을 만큼 미워. 당신 마음 알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날 믿고 따르는 분의 동지 말곤. 500명 동지들의 생사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느낄 만큼 절박했어. 옥새 파업 시작하고 그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들만 생각했어. 솔직히 지금도 그랬던 날 후회하진 않아.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 그걸 어떻게 잊어? 노래패 하면서 처음 파견 나간 현장이 당신네 조합이야. 꽃다지 노래 가르쳐줬잖아. 사실 나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어. 학출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 긍정성과 낙관성, 단순하면서도 예리하고 분명한, 그러면서도 따뜻한 그런 걸 느꼈어. 아, 이게 노동자구나. 책에서나 만났던 선진 노동자구나. 무작정 좋아졌어. 물론 이 사람한테 마음 주면 무조건 내가 첫 번째겠지 하는 마음이 먼저였지만, 그리고 나 앞에 앉아서 뛰어들었지. 바로 인선이가 생겼고 내 예상은 정확했어. 그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한테 나와 인선이 늘 첫 번째였어. 조합 활동하고 파업에 앞장서면서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했어. 그게 깨져버렸다고. 그날 옥새 파업 들어가는 당신 손 잡은 날 보는 그 눈에 나와 인선이는 없었어. 세상이 마구 내려앉아버리는 그 느낌 알아? 그렇지 않아, 미영아. 함께한 시간이 벌써 20년이야. 어느새 두 개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게 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박기석, 네가 틀렸단 말이 아니래도 미영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럴수록 이 마음이 자꾸 멀리 도망가. 시간을 줘. 당신도 시간을 갖고. 그래,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기다릴게. 인선이하고는 얘기 좀 해봤어? 그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야. 머리 좋은 아이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겠지. 때를 놓칠까봐 걱정이다. 머리하고 재주는 당신 닮은 다행이야. 그리고 시간 내서 만나봐. 억지로라도. 누굴? 인선이 사귀는 남자친구 너무 깊이 사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니까 누군데? 직접 물어보세요. 아, 나 나가야 돼. 자기는 국회 앞에서 이리 시위할 소문이라 시간 되면 근처까지 좀 태워줘. 주야 불문 밤낮 가리지 않고 주구장창 달린다. 나쁘지 않죠? 가능하다면.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술에 자기 증식 능력에 매몰된 몸,
그런 의지와 정신은 제어됨을. 일상의 순환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죽음과 재생의 과정 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화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상의 반복에 안주하면 용솟음치는 생명의 약동을 스스로 가두는 감옥을 만들어 자신이 강제하는 꼴이 되죠. 움직이지만 죽어있는 시체, 좀비처럼 술이 그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는 가을볕, 짙은 녹음을 벗고 붉은 빛을 머금으려 애쓰는 대지의 초목들. 라라라라라라라라. 때에 맞춰 움직이며 살아 숨쉬는 생명의 춤사위들. 그 어울림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에 실어 내뱉는 호흡과 몸짓으로 열리는 우리들의 꿈이여. 라라라라라라. 천하 태평일세 그려.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야, 이걸 극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작품 하나 써야 하는데. 내가 그리고 힘들면 몸으로 쓰면 되죠. 동행하자고? 일상이 철저한 하나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아가지고 이럴 때 보면 속 없는 어린애가 따로 없어요. 어렸을 땐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하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린다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춰보듯 어렴풋하고 희미하게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것이요 조각조각 알던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 허나 그때와 그곳을 누가 안다 하리요. 그저 몰아치는 경랑 위에 떠밀리듯 몸을 맡겨 요동치다 좌초되는 우리들의 운명? 우리에겐 당이 있잖아요. 무슨 당? 난 뺏었으면 좋겠어. 안 될까? 그 당은 내 문제 아니고 자네 문제 같은데? 아니, 자기 문제인가? 당 같은 거 저도 모릅니다. 우리 한성식을 시작할까? 문제가 있으면 직접 바로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야. 자넨 그들 아래서, 난 여기서. 진정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까? 미쳐 돌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되돌릴 수 없다고 단정짓고 절망하는 그 순간까지는 선배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겨는 총구를 떠난 총알은 결코 비껴가지 않지. 그럴듯한 명분의 이름표를 달고 서로의 심장을 겨눴던 총구를 알아보고선 다들 화들짝 놀라 눈을 감고 마구 쏴대고 있어. 그 총알이 죽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이 전쟁이 바로 그래. 난 우선 그 총을 내려놓고 총구 뒤에 숨은 각자의 속마음을 보자고 말하고 싶을 뿐이야. 솔직하게. 그럼 왜 총을 들고 내려온 그들과 함께했죠? 차라리 서울을 떠나든지 잠자코 침묵하고 있었으면 이런 상황은 어떻을 거 아닙니까? 함께? 그들과 함께한 게 아니야. 시대의 풍랑이 떠밀려 표류하지 않으려고 누구 편도 들 수 없기에 그저 있던 자리 그대로 서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최선이라 판단했을 따름이야. 함께하는 걸로 보고 안 보고는 내 문제 아니고. 당의 노선에 비판적일 수 있지만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분명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요. 해방 전쟁? 입장이 다르다고 한들 이미 찍혀버린 불도장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가 그들과 한패라고 하면 한패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건배를 할까? 생사불문. 나는 꿈에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니 어디로 보나 나비였다. 나는 나비인 줄 알고 기뻐했다. 꽃도 구경하고 들도 구경했다. 한참 날아다니다 보니 나무 밑에 한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려가 보니 바로 나였다. 나는 꿈에서 깨었다. 나는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이었다. 꿈에서 깨었고 나는 틀림없이 다시 내가 되었다. 그러나 꿈에서 나는 나비였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인데 나비라고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난 나비인데 사람이라고 꿈을 꾼 것인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자, 건배. 자, 무엇을 위해서였죠?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나마 장만하는 것도 힘들었어. 최후의 낭만을 위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 위에서 할 일이 더 많아요. 오히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함께 해줄 사람도 많고요. 전선이 확장되면 북남 어느 쪽도 위태롭긴 마찬가지 아닐까? 유엔군하고 국군이 서울까지 치고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랍니다. 선생님, 우리의 혁명은요? 이 전쟁으로 이미 사회주의 혁명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됐어. 증오의 골만 더 깊어지겠지. 그런 증오와 분노를 거름삼아 피는 꽃은 아름다울 수 없어. 혁명에서 내전은 피할 수 없이 넘어야 할 피해 언덕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프롤레타리아 독재 넘어 공산주의 사회의 이행을 위해서 이 모든 걸 깨우쳐 주신 게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당 지도부는 몰랐을까? 몰랐다면 그들의 선택은 사회주의자의 선택이 아니겠지. 알았다면 그들의 사회주의는 거짓일 테고 혁명은 무엇을 위한 혁명? 서로 총을 겨누고 죽어가는 이들을 봐. 그들이 누구인지 그딴 혁명이라면 차라리 똥가루나 쳐박아 버리라고 해. 죽도록 달리자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무라일체 인생무상의 호접지몽은 장자의 나비의 꿈은 뭐냐고요? 생사불문에 모두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면 선배고 언니면 동지인 어머니 같은 당신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어요. 넌 언제나 내 자랑이었어. 난 언제나 믿고 따라줬지. 무대에서나 혁명운동에서나.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내 딸과 아들을 보는 것 이상으로 세상이 내게 준 너라는 선물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보석이야. 동지, 우린 지금 단지 전술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 내가 동지를 진심으로 믿고 있듯 동지도 날 마지막까지 믿어줘. 제발 부탁해요. 더 이상 동일하자도 떼쓰지 않을게요. 일단 서울을 벗어나 피하세요. 죽은 상태에 가서라도 숨으세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묵묵히 당신 자리 지키지만 마시고요. 이게 내 혁명이고 목숨 걸고 치르고 있는 전쟁이야. 다 살자고 하는지 어쨌든 살고 봐야죠. 무의미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싶으세요? 의미 있는 죽음은 없어. 죽음은 죽음이야. 죽음 직전까지 부여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가 남을 뿐. 그것이 알려지거나 묻히거나 하는 건 산 사람들의 몫이고. 내가 부여잡은 혁명 원칙에 끝까지 충실하고 싶어. 선생님! 싸움도 심파도 아니고 불필요한 소모전은 그만둡시다. 어딜 가든 예술가로서의 품위를 놓지 마라. 제발 선생님 곁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가능하다면 돌아보지 말고 어서. 삶과 죽음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술을 하는 이유와 그 자리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다른 곳으로 옮아가는 것. 그것이 술을 마시는 진정한 이유이고 술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술은 물질입니다. 물질로서 자기 순환과 증식의 법칙대로 충실하게 움직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너무 강력해져서 통제불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이야. 무사히 가게 내버려둬. 당신 계획이 뭐였든. 당신 그러면서 왜? 연출은 자기 배우를 끝까지 믿어야 하는 법이니까. 지금도 날 믿나? 말했잖아. 되돌릴 수 없다고 단정짓고 절망하는 그 순간까지는. 유다의 입맞춤이라도 기대해? 선택의 시간을 열어두지. 신중하게 판단해. 살자. 같이 좀 살자.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비 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에 몰아쳐도 꺾어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살리고 조금씩 살리고 누가 봐도 보이는 수많은 얼굴. 차근차근 걷길에 핀 꽃까지. 나 오늘 밤 동지의 그 모습이 가슴에 사무쳐 떠오르네.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것만 같다. 쾌한 눈 올려다보는 전정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 꽃다지. 우리 기성씨는 무슨 노래 불러도 다 똑같아.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아 얄미우사라. 너 없이 혼자 취했으면 어떡해? 우리 이 선장도 다 컸으니까 한 잔 받으시고. 소주 반병 먹고 벌써 이러셔? 아빠가 술 기운이 아니라 얘 기억에 취했다. 때론 아름답고 때론 가슴 저리니 흑공 속으로 증발해버린 아련하고 덧없는 추억에.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험악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아도 가슴에 담아 참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창칼을 들고 노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치는 것이 장한 태도인가? 죽는다. 잠을 잔다. 잠이 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가 이어받은 오만 가지 고통도 끝이 난다. 그거야말로 바라는 바 최상의 종말이 아닌가? 죽는다. 잠을 잔다. 잠을 자며 꿈을 꾸게 되겠지? 잠잘 때 이 인생의 번뇌를 벗어난다 해도 어떤 악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 없구나. 그래서 괴로운 삶을 오래오래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폭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오만함, 좌절한 사랑의 고통, 지루한 재판, 거만한 관리 근성, 그리고 덕망 있는 자에게 가하는 소인배들의 불손을 참을 수 있겠는가. 한 자루의 단검이면 깨끗이 끝장낼 수 있지 않은가. 문자 왔어요. 예선아, 응? 너 사귀는 남자 있다며? 엄마가 전화했어. 얘기했다.
믿는다고. 아빠는 인선이를 믿어. 전적으로 믿는데. 지금 문 앞에 서 있어. 아빠한테 인사하려고. 오빠 들어와. 저 처음 뵙겠습니다. 이동주라고 합니다. 절 같은 거 막 그래 하는 거 아니야? 들어가십시오. 그냥 안 돼요. 우리 인선이 형 매사가 이벤트야. 당황스럽게.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우와 이거 연락 비싼 여자 아니야? 아이고 여튼 반갑네요. 나 인선이 애비 되는 박기섭이라고요. 아니 말씀 놔주십시오. 오빠가 26이니까 아빠 말 막나 나도 받아 놓고서 그지? 예, 저 오빠라기보다 그냥 친구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친구 뭐 7살이면 별 차이 없다? 그래도 이 오빠 클럽에서 대딩들은 인기 짱이야. 그럼 뭐해? 인자 있는 몸인데 그것도 고딩이 내가. 클럽? 예,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을 다니는데요. 주간조 근무 때마다 알바 겸 취미생활로 몇몇 동료들하고 클럽에서 DJ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좀 하지. 노래를 얼추나만큼 부르고 솔직히 이만큼 더 잘하긴 해. 업무에는 지장 없나요? 뭐 가끔 피곤해도 뭐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괜찮습니다. 무쇠도 씹어먹을 만큼 아직 젊잖아. 약골이어서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 비정규직이겠네요. 맞아. 비정규직. 우리 인선 양은 좀 빠져주세요. 네, 저희 회사 반이 비정규직입니다. 그 회사의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노조가 있긴 한데요. 전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저희 비정규직한테는 관심도 없고 별로 연대도 없고.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시간 남으면 스트레스 풀러 클럽 가서 노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몇 동료들이 저희 비정규직 노조 멤버들이거든요. 아직은 역량이 안 돼서 파업이라든지 단체 교섭 같은 거 시도해볼 엄두는 안 나지만 일단 함께 즐겁게 놀면서 정치 토론도 하고 다른 비정규직 노조랑 연대해서 문화행사도 준비하고 한 명씩 외연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때 되면 임금 교섭에만 매달려서 뻥파업이나 하고 평상시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조합비만 걷어가는 그런 조합보단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계는 많지만. 우리 오빠 말도 잘하네. 우리 오빠? 실투다.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빠 기섭씨. 건방졌다면 죄송합니다. 뭣도 모르면서 선봉에 서 계신 분 앞에서. 아저씨 그게 더 기분 나빠. 고딩이 나하고도 토론해주고 공감해주는 우리 아빠야. 그지 아빠? 다시 사과해. 아까 했던 거 취소하고. 동주라고? 이제 뭐 안주도 없고 술도 이게 달아서. 여기 있잖아. 원래 양주는 스트레이트 뭐가 제일 맛있네. 그지? 예, 아버님만 괜찮다면 저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술을 좀 마시는가? 아직까지 취해서 가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술매 너 기가 짱이야 기가 짱. 아버님 제가 다 그래서 예? 우리 인선을 사랑한다고?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린 인선을 아버님 제가 근데 난 너 마음에 든다. 괜찮은 놈 같아서 마음에 든다. 든든한 동지가 될 것 같아서 기분 좋다. 동지야. 동주야. 아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선이는 스스로를 지킬 줄도 키워나갈 줄도 아는 성숙한 숙녀로서 저를 만나고 있으니까요. 동주야. 예. 너 다 좋은데
우리 인선이 마음 아프게 하면은 우리 인선이 가슴에 아버님 제가 다 죽인다고! 아니, 저도 저 자리에 껴가지고 한잔하려고 했는데 기석동지가 먼저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세계의 통로와 그 시계가 표시하고 상징하는 것과 멈춰진 시간 속에 머물면서 술 한잔한 누구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제가 맡고 있는 인물과 그것들의 상관관계, 사실 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지? 눈가에 맺힌 게 뭐야? 설마 울어? 너의 아버지란 걸 떠나서 가슴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기분 너무 좋다. 어머님 어떠셔? 부부는 닮는다는 말도 몰라? 우리 엄마도 그래. 쏙쿨 여사 김미영. 얘기 안 했던가? 아빠한테처럼 당당하게 오빠 얘기하면 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문제는 어떻게 우리 삶을 잘 꾸려나갈 것인가? 이동주 씨,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 분위기도 짱인데. 왜 이러십니까 인선씨 무섭게. 오빠 곁에서 사랑하는 이와 키스를 죽인다. 나중에 둘이 있을 때 해줄게.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자, 내가 허락한대잖아. 빨리. 아 진짜. 아버님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예. 늦었으니까 자고 가. 또 인선이는 엄마한테 전화하고 죽인다고! 아유 아버님. 시간은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층의 겹이 쌓여 지층을 이루고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망 속에서 작동하며 펼쳐지는 우리가 늘 접하는 상식의 시간은 거꾸로 가거나 끊임없이 반복되거나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 사회, 역사의 시간은 차원이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걸 입증하고 있다면 비약일까요? 경악할 일이죠. 그러나 한 겹 더 내려가면 우리의 시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계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전면적 문제 제기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어머니가 싫든 좋든 그 일을 맡으셔야 해요. 내가? 어머니가 이제 제 유일한 네 혈육이니까 어미가? 어머니니까 해주셔야 해요. 너를 낳아준 나한테? 저를 낳아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주신 생명은 어떤 것이었죠? 제게는 이제 그게 소용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려는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어딜 가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와야겠다. 가게 해다오. 아무데도 가시면 안 돼요. 누구도 여기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수월, 널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머니는 절 사랑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럼 어머니가 그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다면
네. 어떻게 생각하시든 자유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래오래 살길 바래요. 고마워요, 어머니. 얘야, 이제 좀 안정이 되었니? 네. 어수아, 이것은 모두 공공연히 드는 기분 나쁜 상상일 뿐이란다. 모두가 상상일 뿐이란 말이야.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일 게다. 이제 좀 쉬어야 해. 이제 이 어미 곁에만 있거라. 바라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들어줄 테니까. 아주 어려서 어미 팔에 안겨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야. 자, 보렴. 발딱도 지나가 버리지 않았니? 얼마나 가볍게 지나가 버렸니? 뭐라든 어미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단다. 게다가 바라보소아! 아주 멋진 날씨란다. 햇볕이 아주 짙게 내리쬐는구나. 이제 네가 태어난 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어머니, 제게 그 태양을 주세요. 뭐라고? 태양. 어수아,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어수아? 나를 알아보겠니? 참아 볼 수가 없어. 참아 볼 수가. 안 돼. 태양. 태양. 브라보! 브라보! 수고들 했어요. 열혈팬도 다 있고 부럽네요. 저 친구가 하는 건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3번씩. 이렇게 귀한 리허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연출님 뭐 특별히 지적하실 사항 없습니까? 오늘은 푹 쉬죠. 내일 무대 가서 하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자리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좀 공연도 그렇지만 저 친구 연기가 일치월장하는 거라 너무 기쁩니다. 다 연출가 선생님 덕분이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성의를 받아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 어지럽고 환기 넘치는 시기에 진정한 예술가를 만난 것 같다. 그런 가슴은 투자할 수가 없네요. 과찬이십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연극의 제목이 유령이라고요? 입센이라는 작가가 사는 것은 먼 이국 땅이라 우리랑 많이 다르겠죠? 유령이라. 그럼 유령의 실체가 뭘까요? 의자는 공연을 그대로 쓸 거니까 빼주기만 하실래요?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선배님, 어떠세요? 아쉽긴 해도 무대에 가서 호흡만 좀 올리고 흐름만 타면 그럭저럭. 연기가 많이 늘었죠? 글쎄. 전국적으로 남로당이 쑥밭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기운이 심상치 않아. 섣부른 판단들을 해선 안 되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 역사의 수레바퀴는 생각대로만 도는 게 아닌데 말이야. 아직도 잡히시는 게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그냥 수수께끼로 남기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연극이 여러분에게 다가가 말하는 게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의 문제니까요.
아니 소리만 크지 냄새는 안 나. 아버님만 시원하시다면 전 냄새 좀 나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고. 이렇게 셋이 뜬놈의 지샌 밤이 벌써 1년이 지났네. 나만 왕자 시킨다 이거지? 작년에 아버님 처음 뵀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주무신 척해가지고. 인선이 너 소원대로 독립자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언니, 걱정을 붙들어 매셔요. 내가 누구요? 압니다. 인선이요, 인선이. 동주야,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네, 아버지. 아버지? 듣기 좋다 아버지. 아들 하나 생겨서 기분 좋다. 나도 동주 씨만 믿어요. 여기 내 집이거든요. 졸업식은 언제야? 몇 달 남았지. 애들은 수능 끝났다고 신났겠다. 으이그 부럽냐? 네버. 잠깐의 해방감에 들떠있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인선 양은 이제 무엇을 할 겁니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고민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도 생활은 유지할 만큼 일하면서 동주 오빠랑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동주 씨 노래 잘 부른다면서요? 한 곡 해봐요. 예? 그래,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못 들어봤네. 해봐 동주야. 나도 콜. 그대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그대 걱정한다 말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꿈의 나라가 보인다고 애써 손짓하지 말고 그저 내 곁에 더운 숨결로 여린 가슴과 함께 내 곁에 함께 있어 줄 수 있나요? 누워서 되니까. 잘하네. 그러면서 노래한다면서 이 호흡처리가 불안해. 내 심장이 딱 그래. 하고 싶어진다. 어머님, 저희 클럽에 안 가시나요? 이선이만은 가수 짝친다던데. 다 옛날 얘기야. 엄마는 젊거든? 이러고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숨소리에 심장박동까지 느껴진다. 난 비좁은 관속 같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포근한 자궁 같지 않고? 에이, 야, 그건 심하다. 그게 기억나?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아빠가 사준 알람시계 초침 소리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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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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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째깍 쿵쾅 쿵쾅 째깍 째깍 쿵쾅 쿵쾅. 심장 박동 소리랑 비슷하다. 들어봐. 그렇잖아? 이 극은 1950년 이른 가을 어느 밤 죽임당한 남한의 자생적 사회주의자 예술인과 쌍용자동차 옥새 파업후 고통당하는 어느 해고 노동자 식구의 바램을 염두하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극입니다. 저희 어머니시며 이웃인 그분들을 위해 마지막 잔에 남긴 술과 학문과 예술과 혁명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놓지도 말고 털지도 말고 카하지도 말고 찡그리지도 말고 떼지도 말고 노톨카 찡때